정세랑 작가님의 많이 좀 인상적인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. 딱 거기까지만 사용을 했어야 돼. 결과는 다음 주에. 이분은 곰택. 네, 네. 곰택입니다. 네. 형은 어디 가셨어요? 요새 좀 연락을 잘 안 합니다. 서로 간에 소설 찍고 앉아있는 애를 통해서 근황을 알아요. 네. 어쨌든 너무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너무 좋네요. 오늘 날도 좋고. 지금 저희가 약간 병원 근처인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최근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진짜 조심해야겠더라고요. 코로나 검사를 하셨다고요? 네. 결과는 다음 주에. 농담이고 음성입니다.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. 네. 책 소개부터 해주세요. 예,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제가 이번에 또 재밌는 그 책을 하나 봤습니다. 그래서 저희 소설 찍고 앉아있는 애가 또 굉장히 자주 다룬 최애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작가님. 정세랑 작가님의 이제 단편 소설집이고요. 소리를 예, 드릴게요 라는 이 소설집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고,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리틀 베이비 블루필이라는 이 소설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이제 그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정복했다고 하는 병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사실 좀 정복하지 못한 그런 병들도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걸로 저는 이제 좀 치매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은 그 독일의 닥터 블라우라는 교수님이 치매 종류 중에서도 이제 이 알츠하이머를 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. 그 교수님이 이제 이런 그 직업을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제 이 교수님의 어머님이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알고 계셨어요. 궁극적으로는 병을 치료하고 싶어서였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실제로 이제 약을 개발을 해요. 제가 느낄 때는 사실상 이 약은 약간 미봉책이었어요. 그러니까 완전한 치료를 불러올 수 있는 약은 아니었고,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약의 효과가 뭐였냐면 한 3시간 정도 기억력이 굉장히 선명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? 원래는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만든 약이었겠지만 다른 작용이 생기는 약이 만들어진 거죠. 그러니까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사실상 뭐 가족을 못 알아본다거나 그런 것들이니까, 엄마 나는 누구야, 나는 뭐 엄마 아들이고 뭐 엄마 남편이 아니고 뭐 누구야, 뭐 이건 뭐야 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 3시간 안에 들었던 기억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찬사를 받아야 할 그런 업적을 이뤘는데, 그 개발이 돼서 이제 시판이 되었을 때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실제로 정말 많은 알츠하이머를 앓으신 분들이 이 약을 드세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약이 활성화가 되는데, 우리 그 약을 개발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. 그 약은 딱 거기까지에만 사용을 했어야 돼. 이 이상 그렇게 활용되라고 만든 약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. 이 부분이 이 소설의 이제 뭐 프롤로그라고 할 수도 있고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. 획기적인 약이긴 한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게 궁금하네요. 네, 그렇죠. 네, 이제 승의 장소로 좀 가보겠습니다. 네. 네, 이제 승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 알츠하이머 환자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우리 학생들. 그러니까 뭐 수험생이 될 수도 있고, 뭐 어쨌든 계속 시험을 치러야 되는 우리 학생들.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암기 과목 같은 걸 외워야 된다. 그럼 이거를 3시간 그 약을 먹고 그 3시간 내에 그걸 쫙 외워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시험을 보고 점수를 잘 받고. 우와. 약을 써야 되는 목적이 이제 그 잘못 활용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, 어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동안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하기도 해요. 이 약 안에 어떤 성분을 넣어서 그 약을 먹고 소변을 보면은 소변의 색깔이 뭐 다르게 나온다든지, 아니면은 뭐 약에 뭐 향을 넣어갖고 그 약을 먹은 사람에게는 그 향이 나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체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데, 사실상 약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니까 그 약 자체를 내가 한 며칠 전에 먹어서 이거를 외워놓고 그래 버리면은 뭐 소변 검사를 하든 뭐 향 검사를 하든 이게 사실 별로 효용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참 재밌는 게 교육 체계가 좀 바뀝니다. 객관식 문제들을 좀 많이 풀면서 그 점수를 이제 등위를 매기잖아요. 그런 흐름에서 약간 좀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논술이나 뭐 구술 뭐 시험을 본다던가 공교육의 체계 자체가 바뀌는 거죠.
그런 면에서는 좋아 보이긴 하네. 그렇죠.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좀 사람들이 씁쓸한 맛이 좀 있는 거죠. 주입식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명쾌한 아이디어를 내서 바꿨다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이게 흐름이 바뀌어버린, 그렇게 되면서 이게 또 약간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, 잘 사는 집에서는 잘 나가는 논술 선생님, 구술 선생님들의 과외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좀 경제적으로 이제 좀 순탄하지 않은 집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좋은 학교의 진학률이,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좋은 집안의 학생들의 진학률이 계속 높아지는, 좀 그런 식의 부정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죠.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장이 배경으로 보이는데, 시장을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이거를 그냥 약국에서 편하게 사서 자기들이 먹고 이제 하다가 이게 점점 세계적으로 과열화가 되니까, 쉽게 얘기하면 약을 파는 암시장이 생긴 거예요. 네. 또 뭐 좀 더 크게는 제약업체에서 약을 배송하는데 그 트럭을 탈취하기도 하고, 범죄 조직 같은 곳들에서. 마약처럼 하네. 그렇죠.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이 약이 이제 카피약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갖고 또 저렴한 가격에 약이 막 더 이제 심하게 풀리기도 하고, 수요가 많으니까. 그래서 뭔가 교육적인 얘기를 갖고 끌고 왔다라는 게 되게 좀 저한테는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했어요. 그 약의 발견으로 인해서 네. 교육의 체계까지 바뀌고, 네. 또 암시장이 생기고. 근데 제가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계속 공통된 감정을 느꼈던 거는, 단순하게 그냥 뭐 상상이 풍부한 판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이제 이거를 계속 그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, 또는 또 사회적으로 좀 화두가 되는 메시지를 계속 갖고 들어오시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는 게 있어서 좀 많이 좀 인상적인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. 네.